당뇨 환자가 왜 위험할까요? 혈당이 높아서?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저혈당이에요. 네? 뭐라고요? 혈당 낮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혈당을 너무 낮추려다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특히 밤에 자다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무조건 혈당 낮추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제로 콜라 좋아하시죠? 당 제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인공감미료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뇌를 속여요. 단맛이 느껴지면 뇌가 당 들어왔네 하면서 인슐린을 팍 분비하는데 실제로는 당이 없잖아요. 그럼 몸이 완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흔하게 나오는 현미 드세요, 채소 드세요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진짜 효과 있는 비법들이에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밥을 이렇게만 먹으면 혈당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밥 먹잖아요. 당뇨 있으면 밥이 제일 걱정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쓰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반토막 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꺼내서 데워 먹으면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실 텐데 진짜예요.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전분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단단해지면서 우리 몸이 소화를 잘 못하게 돼요. 소화를 못하니까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해봤대요. 똑같은 밥 150g을 먹였는데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은 혈당을 100까지 올렸어요. 근데 냉장고에 12시간 넣었다가 데운 밥은 70까지만 올라갔대요. 30%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하잖아요? 일요일에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한 공기씩 나눠서 밀폐용기에 담아요. 그걸 냉장고에 쭉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가 완전 달라져요. 진짜예요. 아, 근데 주의할 점. 상온에 두면 안 돼요. 세균 번식해요. 꼭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 알아요? 감자도 똑같아요. 감자를 삶아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튀김보다 차가운 감자 샐러드가 혈당을 훨씬 덜 올려요. 신기하죠?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밥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들이 쫙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뭐부터 먹으세요? 대부분 밥부터 먹죠? 밥 한 숟가락 떠서 반찬이랑 같이. 그죠? 이게 최악이에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첫 번째, 채소 반찬부터 먹어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무생채든 뭐든 좋아요. 두 번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먹어요. 세 번째, 국 한 숟가락. 마지막에 밥 먹어요. 에이,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엄청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쫙 깔려요. 마치 보호막처럼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이 천천히 흡수돼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볼까요? 똑같은 식사를 했는데요. 밥을 먼저 먹은 사람은 식후 혈당이 14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은 사람은 100밖에 안 올라갔대요. 40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노력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엄청나요. 아,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릴까요? 식사 시작하기 10분 전에 채소 스틱 몇 개 먹어두세요. 오이나 당근 같은 거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미리 깔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밥 먹으면 효과가 2배예요. 저도 처음엔 에이 그게 뭐가 달라져 했는데요. 직접 혈당 재보니까 진짜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식초 한 스푼의 마법. 자, 이제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밥 먹기 직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여줘요. 네? 식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소화효소를 살짝 억제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는 거죠. 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요. 미국 대학에서 실험했는데요. 식초 15ml,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를 식사 전에 마신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았대요. 근데 식초를 그냥 마시면 너무 시잖아요. 목도 따갑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물 한 컵 200ml 정도에 사과 식초 한 스푼 넣으세요. 여기에 레몬즙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꿀 살짝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밥 먹기 10분 전에 쭉 마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절대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면 안 돼요. 위가 상할 수 있어요.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식초를 매일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 김치 아시죠? 김치도 발효식품이라 아세트산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김치를 먼저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밥 먹을 때 김치부터 먹어라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조상님들의 지혜죠. 기름진 게 오히려 혈당을 낮춘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네? 기름은 나쁜 거 아니에요. 지방은 우리 위장의 배출 속도를 늦춰요. 그러니까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소화도 천천히 되고, 당도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빵만 먹으면 GI가 70이에요. 근데 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으면 GI가 50으로 떨어져요. 같은 빵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을 때 좋은 지방을 같이 먹으면 혈당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좋은 지방이 뭐냐고요? 아보카도 이거 진짜 좋아요. 견과류 아몬드, 호두 한 줌, 올리브유,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치아씨드. 근데 주의할 점.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해요. 튀김, 트랜스 지방, 과자에 들어있는 기름 이런 건 혈관에 최악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칼로리가 높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쪄요. 적당히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밥 먹을 때 견과류 한 줌을 같이 먹는 거예요. 호두 4개에서 5개, 아몬드 10개 정도요.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배도 든든하고 일석이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빵 하나만 먹으면 30분 후에 배고프잖아요. 근데 빵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2시간은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다 지방 때문이에요. 운동은 언제 하느냐가 99%예요. 운동이 당뇨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언제 운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밥 먹고 15분에서 30분 사이. 이 시간이 최고예요. 왜냐고요? 밥 먹으면 혈당이 슝슝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피크를 찍어요. 이 타이밍에 운동하면 올라가는 혈당을 근육이 바로 써버려요. 연구 결과를 볼까요? 밥 먹고 15분에 걷기 운동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30% 낮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격렬한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점심 먹고 사무실 복도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돼요. 그게 다예요. 근데 반대로 공복에 운동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약 먹는 분들은 저혈당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은 피하세요. 그리고 팁 하나 더.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요. 밥 먹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세요. 진짜예요. 서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 이거 최악이에요. 혈당이 슝슝 올라가요. 잠을 못 자면 뭘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잠을 못 자면 혈당이 폭등해요. 단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인슐린이 30%나 덜 작동한대요. 왜 그러냐고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당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당뇨 있는 분이 있는데요. 잠 잘 잔 날은 공복 혈당이 95 정도 나와요. 근데 야근하고 잠 못 잔 다음 날은 120까지 올라가요. 음식은 똑같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하려면 음식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요. 저녁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까지만요. 자기 전에 스트레칭 가볍게 하세요. 몸이 이완돼요. 방 온도는 좀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낮잠도 괜찮아요. 30분 정도 짧게 자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잠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잠을 못 자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수면 시간 지키세요. 스트레스가 설탕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기죠?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이미 혈당을 올려요. 단 거를 안 먹어도요.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위험해. 도망가야 해. 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에서 당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보는 학생들 혈당 재보면 평소보다 20에서 30 높게 나온대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중요한 발표 앞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긴장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 관리하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심호흡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세요. 이거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돼요. 명상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숨 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해도 코르티솔이 뚝 떨어져요.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뭐든 좋아요. 웃기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든대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거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특히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혈당 재봤는데 높게 나왔어요.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 몇 번 하세요. 진짜 안정돼요. 과일 주스는 독약이에요. 여러분, 과일은 좋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건강하고. 근데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독약이 돼요. 왜냐고요?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당이 바로 싹 흡수돼요. 오렌지 하나를 그냥 먹으면 GI가 40 정도예요. 괜찮죠? 근데 오렌지 주스로 만들면 GI가 70으로 뛰어요.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스 만들 때 보통 과일을 여러 개 넣잖아요. 오렌지 하나는 먹기 힘들어도 주스로 만들면 3개에서 4개가 들어가요. 당이 3배에서 4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렌지 4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근데 주스로 만들면 쭉쭉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발 주스로 마시지 마시고요. 과일은 꼭 통째로 씹어 먹으세요. 스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잘게 부서져서 효과가 없어요. 그럼 주스는 절대 안 돼요. 야채 주스는 괜찮아요. 샐러리, 오이, 케일, 시금치 이런 거요. 여기에 사과 반쪽 정도만 넣어서 단맛만 살짝 내는 정도로요.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최고예요. 씹는 게 중요해요. 제로 음료의 진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스테비아, 아스파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당 안 들어가니까 안심하고 먹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인공감미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체중이 더 늘고 당뇨도 더 잘 생긴대요. 네? 당 안 들어가는데 왜요? 뇌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단맛을 느끼면 뇌가 당 들어왔네? 라고 인식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근데 실제로는 당이 없잖아요? 그럼 몸이요? 왜 당이 없어?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요. 진짜 당이 들어와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망가뜨린다는 연구도 있어요. 장이 망가지면 당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처음 2주에서 3주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걸 버티면 입맛이 바뀌어요. 신기하게도 단 걸 그렇게 안 찾게 돼요. 만약 정말 단맛이 필요하면 인공감미료보다는 소량의 꿀이나 메이플 시럽이 나아요. 물론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요. 제로 음료 이제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죠? 외식할 때 이렇게만 하세요. 외식이 제일 어렵잖아요. 집에서는 조절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망하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꿀팁 드릴게요. 한식당. 백반 시키면 밥을 반만 달라고 하세요. 그냥 말하면 돼요. 밥 좀 적게 주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나물 반찬을 많이 드세요. 이게 식이섬유예요. 김치도 많이 드세요. 중식당. 탕수육, 짜장면은 피하세요. 이거 정말 혈당 폭탄이에요. 짬뽕이 그나마 낫긴 한데 면은 밥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팔보채나 유산슬 같은 야채 요리가 제일 좋아요. 일식당. 초밥보다는 회 정식이 훨씬 나아요. 우동은 피하세요. 사시미 샐러드 조합이 최고예요. 양식당. 파스타보다는 스테이크. 빵 나오면 안 먹는 게 좋은데요. 정말 먹고 싶으면 한 조각만. 샐러드를 메인으로 시키고요.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외식할 때 제일 중요한 팁. 식사 전에 물을 2컵 정도 마시세요. 그러면 배가 좀 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효과 좋아요. 간식도 똑똑하게 먹으면 괜찮아요. 간식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간식도 골라 먹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간식 리스트.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몇 개 올려서. 치즈 스틱 이거 진짜 좋아요. 삶은 계란 간단하고 좋죠. 오이, 당근 스틱 후무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한두 조각만요. 아몬드, 호두 한 줌. 방울토마토 이거 진짜 달콤하고 좋아요. 김부각. 절대 안 되는 간식. 과자 새우깡, 포카칩 등 이거 정말 혈당 폭탄이에요. 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등. 아이스크림, 사탕, 밀크 초콜릿, 떡. 라면 이거 야식으로 먹으면 정말 최악이에요. 간식 먹을 때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시간이 너무 길면 다음 식사 때 폭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식사 사이에 적절히 간식을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근데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야식은 진짜 혈당의 최악이에요. 자는 동안에는 혈당이 떨어져야 하는데 야식을 먹으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술 꼭 마셔야 한다면. 당뇨 있으면 술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한국에서 완전히 안 마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만약 정말 마셔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술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처음엔 혈당이 올라가요. 특히 맥주, 소주에는 탄수화물이 있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당이 뚝 떨어져요. 간이 알코올 분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당 생산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자다가 저혈당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셔야 한다면 이렇게.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맥주보다 나아요. 맥주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많이 올려요. 와인은 한두 잔은 괜찮아요. 레드 와인이 화이트보다 나아요.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실 때 안주를 꼭 먹으세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요. 술 마신 날은 자기 전에 간식을 조금 먹는 게 좋아요. 저혈당 예방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뇨약 먹는 분들은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훨씬 커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술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최선이에요. 혈당 체크 이렇게 하세요. 혈당 재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공복 혈당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기 전에 재세요. 100 이하면 정상, 100에서 125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예요. 식후 2시간 혈당, 밥 먹은 시간부터 정확히 2시간 후에 재세요. 140 이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팁! 식후 1시간에도 한번 재보세요. 왜냐하면 식후 1시간일 때가 혈당이 제일 높거든요. 피크 타임이에요. 이때 얼마나 오르는지 보면 그 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본인만의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한 달 동안 매일 식후 혈당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한테 잘 맞고 안 맞는지 알게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 가이드예요. 자, 오늘 제가 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 밥을 시켜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30%덜 올라요. 둘,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으로 바꾸면 혈당이 40% 줄어요. 셋, 식초 한 스푼을 식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여줘요. 넷, 좋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다섯, 식후 15분에서 30분의 운동하면 효과가 최고예요. 여섯, 잠을 못 자면 인슐린이 30%덜 작동해요. 일곱, 스트레스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여덟, 과일 주스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아홉, 인공감미료도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열, 약 먹을 때 특정 음식은 꼭 피해야 해요. 이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관리가 달라져요.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해요. 잘 대해주세요. 건강한 음식 먹이고 충분히 재우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적당히 움직여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한테 잘 반응해 줄 거예요.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